저는 한 3개월쯤 되면서 가능성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였냐면은 손가락을 움직이는데 이렇게 한 번 움직이는 거가 무지무지하게 힘든 거죠. 알아요. 예, 이게 힘드는 것 정도인데 손바닥 뒤집기처럼 쉽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나죠. 그 손바닥 뒤집는 엄청난 거죠. 네, 그건 엄청난 거예요. 누구는 그랬어요. 내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저한테 전화해서 또나 젓가락 드는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됐다고. 예. 우리 젓가락 드는 것을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실오라기 하나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실오라기를 들을 수 없는 첫째 이유는 그걸 집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탁구공 하나도 집어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손가락 꺾는 데는 건 진짜 힘든 건데 손가락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나면은 온몸에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몸에 힘을 다 써서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세 번보다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알아진 거예요. 여기다가 손가락 하나 버티고 하니까는 이거 배는 더 하는 거예요. 요거 받쳐주니까. 그렇지.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그 벽에다가 등을 대고, 그러고서 그걸 움직이려고 노력했던 것들 같은 것도 이렇게 받쳐주는 게 있으면은 많이 좋아질 수 있죠. 그래서 그 아픈 과정에서 그때가 이제, 이게 점점 좋아질 수 있다 하는 거하고, 내가 지금 넘어가는 것을 이게 이렇게 조여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를 지금 이겨내고 있다 하는 거가 확신이 있었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환우들이 진짜 꼭 지켜야 될 것,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 중에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은,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그런 말이 있죠. 진짜 조금 도와주면 일어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환우들이 언덕더러 비비라 그러고 있어요. 뭐라고요? 언덕더러 비비라 그러는 거예요. 언덕더러. 자기가 비비지 않고. 언덕이 있으면 소가 비벼야 되는데 소가 안 비비고 가만히 있고 언덕 네가 비벼라. 그 소는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조그만 언덕이 만들어졌을 때는 내가 그 비비는 일, 그 일을 하는 그 소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덕더러 비벼라 하면은 그 소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속에서 약간 이제 울컥함이 있어요. 이제 비슷해요. 저도 그렇게 하니까 오른쪽 손끝이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우스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근데 표시하고 싶진 않고, 그래서 지금도 거의 왼손잡이가 됐어요. 지금 마우스를 다 왼손으로 하고 무의식적으로 마이크도 왼손으로 잡고. 그래서 쓰고 나서 저는 언덕이 뭐였냐면 이제 스쿼트였거든. 등 대고 이렇게 죽을 맛이거든요. 하나하나기가. 그리고 걷기, 나중에 마라톤. 그러면서 이제 뭐랄까 감기 걸렸다가 이제 코가 쎄해지는 느낌 있잖아요. 좀 좋아지는구나. 컨디션이 살아나는구나. 그런 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내게서 나타나는 현상보다도 그걸 이렇게 하면 더 빨리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터무니없는 자신감,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건 된다. 그래서 내가 한 2달 후면은 이 정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참 욕심이었어요. 이 정도 되겠다, 이 정도까지 나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에 10분의 1도 안 나요. 그렇죠. 굉장히 천천히.
그 천천히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이야기해 보면 저는 지금 한 2% 남았다 생각하거든요. 그냥 안고 가야지 뭐 남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은. 아, 그게 98%는 회복이 되고 네, 2%는 네. 아직도 남아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군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계속 제가 현관문을 누르는 거, 현관문을 누르고 현관문을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을 때 하는 그 동작이 점점 아주 조금씩 옛날보다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 사실 그 현관문 번호 누르고 뭐 이거 여는 게 뭐 별거예요. 근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이거 누를 때 아래로 올릴 때 뭐 이런 것들이 뚜껑 열을 때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계속 기억에 남아져 있어서 지금 내가 얼만큼 발전되어 가나 치유되어 가나 이런 것을 그런 하찮은 것에서도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참 위기 상황이다 하는 게 어느 가족마다도 이제 대부분 겪게 되게 되는데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암, 그 다음에 뇌졸중, 그 다음에 치매, 예, 나이 든 사람들이 늘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종합계에서 이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인 얘기 있잖아요. 다 그 잠재력이 있는 상황이요, 누구나. 누구나. 그럴 때 회복요법이기도 하고 보완요법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예방요법이기도 한 핵심을 몇 가지 얘기한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암 하나만으로도 사망을 할 확률이 많죠. 그렇죠. 중풍도 50% 이상 사망하는 걸로 이미 조사가 되어져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두 가지를 현재 극복했다고 할까요? 하여튼 어쨌든 그 문제 해결을 하고 지금 건강하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내 삶이 어찌 보면은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전도 있지만 나의 생활 습관이 나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돼요. 좀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은 그 해마다 입시철 돼서 합격자가 발표되고 나면은 서울대학교 수석 합격자한테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좀 재수 없는 말을 하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많이 들었죠. 정말 불편한 말인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바꾸어 생각하면은 게임이 제일 쉬웠어요. 그건 재수 없지 않거든요. 노는 게 제일 쉬웠어요. 그 사람은 게임하는 걸 늘 습관적으로 했고 공부가 쉬웠던 사람은 공부를 늘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쉬웠기 때문에 쉽단 말을 한 건데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꼬투리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처럼 내 생활이 먹는 거, 특히 식습관, 그 외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식습관이 건강한 식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에 첫째를 두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식습관이라고 했을 때 어떠한 그 재료로 만들어진 먹거리를 먹을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먹는 것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그것들을 내가 섭취했을 때 가장 효율성 있게 그 100%는 아니더라도 그 뭐 한 70%만 흡수하던 거를 90% 이상 흡수하게끔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내게 주어져서 그렇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습관도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식재료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냉장고에 음식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고 식재료가 그리고 그 나중에 뭐 한번 상의 드리고 이야기를 나눌 필요성이 있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어른들이 살림살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은
살림살이라는 말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죠.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은 살림, 죽이지 않고 살린다는 거죠. 살림. 그 살림을 사는 거거든요. 주부들이 특히 이제 해야 될 일이죠. 그 살리는 쪽으로 사는 생활인데 그것을 살리지 않고 죽이는 것으로서의 삶을 산다면 죽임살이거든요. 그 지금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옛날에 할머니들에 비해서 우리 어머니들보다도 할머니들에 비해서 그 먹거리들을 준비하고 그런 데 있어서 살림살이보다는 죽임살이 쪽에 좀 가깝지 않은가 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는데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예방요법이면서 치유요법이고 보완요법이 핵심을 습관을 말씀하셨어요. 네네, 습관이요.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다 말씀했고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쉽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는 책 읽기가 제일 쉽거든요. 그런데 이제 음식 습관 중에 하나는 이제 재료를 말씀하셨고, 네네. 먹는 방식, 어떻게 먹느냐 네. 이렇게 했고, 그것이 있게 되는 어떤 생활 환경, 주부들의 태도, 밥 짓는 사람들의 뭐 주부만 밥 짓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 어쨌든 그런 것을 좀 구분해서 말한다고 하면 재료 부분은 크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육식이냐 채식이냐. 그 부분부터 잠깐 좀 풀어볼까요? 네, 저는 육식을 좀 자제하는 편이에요. 좀 채식주의자는 아니고. 그렇죠. 저는 이제 채식 위주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도 채식 위주자. 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 채식 위주로 하는데 그 육식도 아주 거부하는 정도는 아닌데요. 뭐 다른 공식적인 자리라든가 그럴 때는 또 뭐 이렇게 같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근데 좀 기름기가 많지 않은 그런 쪽으로 생각하긴 하죠. 그래서 채식주의자이기보다는 채식 위주자로 재료에 대한 선택을 그렇게 하는 편이죠. 왜 채식이 육식보다 특히 이런 암이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좀 뭐 절대적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그걸 위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따로 이야기를 깊이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안에서 만일 그 안에 A라고 하는 것이 나를 나쁘게 만드는 어떠한 것이 있고 암은 B라고 할 수 있고 C는 또 어떤 것이 있구나 해서 A, B, C, D 어떤 것이 있을 때 그들을 키울 수 있는 양식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A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주지 말고. 이제 암세포가 좋아하는 재료를 제공해서는 그렇죠.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암세포가 B가 잘 자랄 수 있는 그 환경을 내 몸에서 만들어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도 내 몸에도 암의 어떤 것들은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더 그들이 자라지 못하고 나한테 어떤 잘못된 역할을 못하게끔 만들고 있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내 몸에서 키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먹이도 안 주는 거고. 그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채식 위주의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건 뭐 무조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채식주의 말고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가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서양인하고 동양인의 이제 그 체질의 차이, 체형의 차이 중에 장의 길이도 얘기하고 채식 동물은 장이 길잖아요. 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세미나를 열어도 아마 무궁무진하게 하신 말씀이 있을 텐데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동양인들에게 그리고 어떤 체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어도 괜찮은 체형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체형은 정말 금기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체형도 있고 그 논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음식을 먹는 걸 보면은 채식 동물이 있고 육식 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식 동물의 이의 형태 그리고 육식 동물의 이의 형태가 완전히 그 먹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그러면 그 육식 동물을 예를 들면 이제 고양이과 이게 짧죠. 그렇죠. 이게 짧은 이유는 뭐냐면은 어금니들이 전부 퇴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송곳니가 그렇지. 발달하고 그 앞에 이도, 뒤에 이도 전부 다 퇴화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짧은데 말이라든가 말, 소 이런 거는 이게 길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이제 어금니 하나지만 어금니 앞에 있는 이도 다 어금니 역할을 할 만큼 이렇게 넓은 그렇죠. 맷돌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앞으로 길은 거죠. 근데 그 인간들도 그 체형을 보면은 채식형 인간이 있는가 하면 육식형 인간이 있는 거죠. 서양 사람들과 동양 사람들이 되게 이제 차이는 있는데 우리들도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경우가 얼굴이 높드대하고 크고 뭐 그 상체가 크고 하체가 짧고 상체가 이렇게 배가 많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은 창자가 길죠. 더 먹는 것도 채식 위주로 먹었기 때문에 입도 좀 돌출한 입이었고 그 어금니들도 발달해 있는데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은 얼굴이 작고 상체가 좀 작고 하체가 길고 보기에는 좀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은 지금 사랑니도 안 나오죠. 어금니 뒤에 있는 사랑니도 퇴화됐군요. 예, 거의. 뭐 그 젊은 사람들 사이에는 사랑니가 나오는 사람은 이제 뭐 원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퇴화되기 때문에 이게 안으로 쑥 들어가죠. 돌출하지 않고. 그러면은 그 복부가 크다. 소나 염소 이런 것들이 이게 배가 그렇죠. 크죠. 장 길이도 길고. 그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육식을 먹으면은 배가 든든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육식이 소화가 훨씬 잘 돼요. 네. 그들은 육식 동물들은 씹지 않고 그냥 끊어서 꿀꺽 삼켜도 그게 다 소화가 되는 거죠. 근데 채식은 되새김할 만큼 다시 꺼내서 다시 씹고 그래도 소화가 잘 안 되는 만큼 그 소화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장이 길어지는 거죠. 장이 길죠. 길 필요가 있고. 네. 네. 근데 그 우리 사람들끼리도 어떤 사람은 지금 보통 한 7m 보는데요. 어떤 사람은 1m씩 더 길고 어떤 사람은 1m 짧고 그런 체형을 가지고 있죠. 이제 그런 것에 맞춰서도 육식형 인간, 채식형 인간 그래서 뭐 혼합하더라도 한쪽으로 치우쳐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채식형 인간에서 이제 장의 길이가 긴데 육식을 먹게 되면은 이미 소화가 벌써 끝나서 배출이 돼야 되는데 통과하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이제 부패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패된 게 이제 쌓이다 보면 특히 대장암이라든가.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것의 원인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체형에 맞는 식재료에 맞추는 게 좋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먹는 방법도 중요하잖아요. 뭐 지난번에 그 탄수화물 얘기도 했는데 그 간단히 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음식을 먹으면은 소화를 시키고 그렇게 소화된 것은 이제 장으로 내려가서 흡수되고 하는 이제 그 두 가지인데요. 소화를 시키는 과정을 보면은 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식도를 통하고 그 다음에 위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가기 전에 그리고 위까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면 보통 우리가 그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데 되게 곡식에 있는 거죠. 그렇죠. 밀가루 뭐 네, 밀가루, 쌀 이런 거. 밥 여기에 있는데 탄수화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거는 아밀라제가 유일해요. 그러면 그 아밀라제가 위 속에서 그 우리가 먹은 밥을
소화시킬 수 있느냐 하면은 위에서는 한 방울도 안 나와요. 아밀라제가. 예. 그게 나오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입안에서죠. 그러니까 어금니를 자극함으로써 그 자극되어진 곳에서 나오는 침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많이 자극할수록 그 소화액이 그러니까 아밀라제가 더 많이 나오니까 입에서 나와야 된다 이거. 그래서 오래 씹어라 이런 얘기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래 씹는 것이 이렇게 분쇄하는 것에 의미도 있지만 어금니를 더 많이 자극해서 더 많은 아밀라제가 나오게 한다. 근데 그러한 예를 알을 수 있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예가 뭐냐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뭐를 씹을 때 오래 씹으면 물이 돼 버리죠. 그렇죠. 그만큼 소화력이 강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분해시켜 버리는 거죠. 이게 물이 된다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되죠. 죽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죽에다가 먹던 숟가락 이렇게 침 발라서 꽂아 놓으면 그게 물이 되잖아요. 그 정도로 강한 거거든요. 그 위에서는 기대할 수 없고 입에서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일이 인체에서 잘못되어지면은 그 첫 번째 관문에서 잘못되어지면 두 번째 관문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기능들이 다 있죠. 이 없으면 잇몸이라든가 하는 게 있는데, 입에서 씹은 것이 부족해서 그냥 위로 들어가서 소화가 덜 됐을 때는 그 다음에 췌장에서 아밀라제를 최종적으로 보내주죠. 그렇군요. 네. 췌장은 무서운 거를 사람들이 아는데 췌장을 안 써도 그렇지만 너무 혹독하게 많이 사용하면 그것도 좋진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밥을 누구보다 제일 빨리 먹는 사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요. 요즘 많이 좋아졌지만 제 기자 생활을 20년 했잖아요. 그래 그것도 빨리 이제 먹. 사회부 정치부 기자. 그렇게 하니까 짜장면 먹는 시합을 했거든. 3분의 1 먹고 뭐 이런 거. 그게 만병의 원인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짜장면 이야기도 좀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짜장면을 뭐 꼭꼭 씹어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그냥 넘기죠. 탄수화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럼 꼭꼭 씹어야 되잖아요. 그 꼭꼭 씹지 않고 그냥 넘기면 좀 과장되게 말했을 때 짜장면을 만들던 소스라든가 이런 건 소화가 돼서 내려가는데 짜장면은 안 밀가루. 되는 거죠. 예, 그 밀가루 반죽이 되는 거죠, 도로. 그러니까 이 속에서 밀가루 반죽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결국은 밀가루로 만든 음식 먹으면 소화가 안 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죠.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곁들여 이야기한다면은 그 음식물에도 어떠한 식재료에도 아밀라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침, 췌장, 췌액 그리고 식재료 중에 한 가지 무. 예, 무에 약간의 그 아밀라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짜장면 먹을 때 단무가 그래서 나오는구나. 네, 단무지 꼭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그 단무지를 드실 때 그걸 좀 오래 씹어서 이렇게 뭐 짜장면 오래 씹으면 맛이 없어져요, 그건. 그러니까 단무지를 오래 씹어서 그렇게 하는 그러한 식습관, 먹는 방법, 좋은 재료도 먹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습관이 좋지 않으면은 결국 좋지 못한 것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죠. 제가 이제 우리 듣는 분들에게 이제 오해가 없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사는 아니고 체험자들입니다. 그래서 의료적인 방식으로 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체험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정말 극적으로 어떤 회복이 되거나 죽을 뻔하다 살아난 분들의 체험담이 정말 많거든요. 저희 주변에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한번 공유하는 자리, 뭐 세미나가 됐든 프로그램이 됐든 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 다음에 좀 여쭤볼 부분은 제가 이런 상태에서 우리 정화백님은 어떤 인생관과 앞으로의 꿈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에
우리 아침편지 가족들, 옹달샘에 다녀가시는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꿈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집니다.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정하백님의 이후에 정말 이제 한 20년 전에 저하고 인연을 맺었고 10년 만에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고 네네. 또 저런 그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에게 또 영감을 주고 하시는데 이후에 당신의 꿈 하시고 싶은 거 특히 이제 옹달샘이니까 저와 더불어서 우리 이 아침편지나 옹달샘과 더불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제가 생각해서 될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 밖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도 뭐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명상센터, 옹달샘이 명상센터인데, 지금 그 명상이 가지는 중요한 역할, 기능 중에 하나는, 정신 건강에서 육체적인 건강 쪽으로 해서 명상센터이면서도 그 힐링이 되는 그것이 웰다이닝까지 웰다잉. 예,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건강한 상태의 그런 옹달샘으로 좀 이렇게 좀 거듭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권위도 그렇게 좀 드리고 싶고 그렇죠. 그 가는 방법에 화가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은 이제 디자인을 하는 그 방향이라고 할까 그것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름다운 것은 자기다운 건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떤 단체들도 그 자기다움을 찾으면 아름다워지는데 남의 아름다움을 베끼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름답지 못한 것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상당 부분이 이제 옹달샘은 그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앞으로 가꾸어져 가는 데 있어서도 옹달샘다운 그리고 그 아침 편지의 그 회원들이 함께 추구하는 그 방향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가꾸어지면 조금 더 보완되면 그리고 제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그런 역할을 이제 좀 해야 되지 않는가 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싶기도 맞아요.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하백 처음 만나서 이 옹달샘을 그림을 그릴 때 이제 뭐 여러 저에게 줬던 이제 숙제와 영감이 있었는데 그때 어록이 몇 가지가 어디서 찍어도 그림이 되는 어디서 찍어도 사진이 되는 공간이 실제로 이렇게 됐거든요. 제가 얼핏 말씀을 들으면서 정학교에서 오셨는데 풍을 견뎌내면서 그림을 그리시고 그것을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림 치유 프로그램을 제가 이건 도입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최고가 하는 이제 조경 전문가잖아요. 상도 많이 받으셨고 그럼 이 옹달샘도 어찌 보면 정원이잖아요. 아까 말한 아름다움이 자기다움이다. 어디 하나밖에 없는 자기다움이 있는 그런 가드너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자기 삶하고 연관해서 명상적인 방법을 어떻게 소화하고 결합할 수 있는지 또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병에 투병 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먹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까지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웰다잉 부분도 저희가 이 공간을 이제 메모리얼 파크, 메타 파크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메타버스의 공간까지를 생각하는 그 일종의 추모공원, 뭐 낙골당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 곳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 일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 필요하거든요. 나무 한 그루의 주변에 발자국을 남기고 뭐 이런
그런 부분도 이제 정화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 어떤 영화였던 것 같은데 그 장례를 치르는 것을 축제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게 슬픔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 지금 문화가 좀 바뀌어야죠. 네. 그리고 오늘 뭐 말씀 좀 나눴는데 제법 시간이 됐는데 재밌었어요. 좋았습니다. 앞으로 좀 재미있는 시간을 또 만들면 좋을 것 아니 같아요. 그 주제별로 할 얘기가 많아요. 많아요. 소금 얘기, 물 이야기. 소금 얘기도 뭐 여러 번 나눠서 해야 돼요. 그러면요. 그 외국의 소금과 우리나라의 소금의 차이도 많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정말 체험자가 아니면은 알 수 없는 것들. 자, 오늘 뭐 이렇게 좋은 시간이었고요. 말문이 열렸으니까 시작됐으니까 앞으로 계속했으면 좋겠고.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혼자 한 사람 자기만의 경험에 머물지 않고 이걸 함께 공유함으로써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복음과도 같은 것이 될 수 있고, 아까 이제 물리학이 이 탄수화물의 소화 부분이 많이 씹는 것, 췌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작은 힌트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귀한 힌트, 또 생활 습관을 변경시키는 그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 정정수업에 만나서 나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힌트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의 숙제는 이제 이분 모시고 어떻게 이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어떤 분과 함께 만나고 이게 어떤 교육적인 또 인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그 좋은 말 꺼집어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하고 좋은 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가도 되지 않고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생활이라든가 식습관 등을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고는 이제 불가능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고치는 한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단식을 하는 방법이었어요. 네.